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바쁘게 살아온 날들 끝에 찾아온 자유, 처음엔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셨나요?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간절해지는 순간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작은 힌트를 주는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특별한 것도 거창한 계획도 없이 그저 작은 변화를 시도했고 그 사소한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65세의 자영업자 박정호 씨입니다. 30년 넘게 동네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왔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손님도 없고 일도 예전 같지 않은데 내가 이 가게를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고민 끝에 그는 가게를 접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업시간을 하루 2시간 줄였습니다. 아침엔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점심 이후에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이 사소한 변화가 그의 두 번째 인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동네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공원, 낯익지만 처음 말을 걸어본 경비 아저씨, 매일 같은 시간 산책하는 강아지와 그 주인까지. 그는 자신이 오래도록 살던 동네에 사실상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벤치에 앉아 잠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은퇴 전엔 늘 바빠서 점심은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해 간단한 집밥을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서툴렀지만 오늘은 내가 나를 챙긴다는 그 한 끼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활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잠도 깊어졌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실감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컸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우울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엔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매달 마지막 주엔 혼자 전철을 타고 근교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기대되고 삶의 여유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박정호 씨의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늘 바쁘고 예민하게 군 탓에 자녀들과도 거리가 있었지만 그가 달라지자 가족들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특히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요즘은 진짜 같이 있고 싶어.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잘 돌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걸 그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내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궤도도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두려움에만 갇히지 않고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부터 실천해보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하겠냐며 자신을 제약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처럼 단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고 실천해 본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은퇴는 빈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오늘의 작은 실험이 내일의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사소한 무언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커피를 천천히 마셔보기, 동네 한 바퀴 걸어보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한 통 보내기. 그 어떤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후반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나를 살아보는 것. 그게 진짜 두 번째 인생의 시작 아닐까요?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아서 더 특별하다. 은퇴 후의 삶은 대체로 막막하고 공허하다.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일터에서의 존재감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이 사라진 순간부터는 정체성의 공백에 시달린다. 그는 자영업자였지만 실상은 일 중독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다. 일주일 내내 가게 문을 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을 밀어붙였다. 누구도 그에게 쉬라고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조차도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어느새 은퇴라는 단어가 그의 일상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라는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감각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그렇듯 박 씨 역시 처음엔 계획이 없었다. 가게를 접고 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무엇보다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는 조심스레 하루 중 일부만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을 거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사소한 루틴을 하나씩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 첫 시도는 아침 산책이었다. 오랫동안 알람 소리에 쫓겨 일어났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눈을 뜨고 스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연습이었다. 처음엔 발걸음이 어색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여전히 시간에 끌려다녔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걸으면서 하늘을 보게 되었고 낯선 나무의 이름을 궁금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바깥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 내면의 풍경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는 걸으면서 자신이 놓쳐왔던 것들을 하나씩 복귀했다. 가족의 생일, 아내가 했던 말, 아들의 취미생활. 과거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지금은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는 그 시간들을 복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작한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다. 예전엔 늘 혼자 대충 때우던 식사를 이제는 가족과 함께 차려 먹으려 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는 한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상 위에서 나눌 대화가 삶의 중심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심리적 변화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쑥스러워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몇 번의 만남 끝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은 그 안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바뀌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위치를 회복해갔다.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자리를 되찾는 느낌이었다. 경제적 문제도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는 소비 습관을 조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소비를 줄이는 것을 결핍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썼을 돈을 이제는 정말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다. 그는 사소한 소비도 자신을 위한 투자로 전환했다. 작은 화분을 하나 사서 아침마다 물을 주는 행위는 살아있음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 은퇴 후 우울감과 외로움은 예상보다 깊고 길게 이어진다. 박 씨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말수가 줄고 존재감이 흐릿해졌다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 고립감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먼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매주 2명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루틴을 만들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답장을 보냈고 그중 몇몇은 다시 만나자는 제안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그는 관계의 끈을 다시 엮어갔다. 박 씨의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루틴을 가진 것도 아니고 때로는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목표가 성공이었는데 지금은 시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매일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본다는 게 기적 같거든요.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인생의 후반은 완성형이 아니라 실험형이다. 완벽할 수 없기에 더 의미 있고 완성보다 지속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같은 질문을 품고 있다. 이제 뭘 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러나 박정호 씨의 삶은 말해준다. 은퇴 후에도 삶은 여전히 열려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방향으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루에 하나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그것을 꾸준히 쌓아간다면 결국은 자신만의 리듬과 의미를 되찾게 된다. 은퇴는 공백이 아니라 전환의 시간이고 가장 나답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늦었다고 느낄수록 더 단단하게, 더 신중하게 걸어갈 수 있는 법이다. 그 길의 출발점은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겐 두 번째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